축산, 검협전. 61화 주점에서 만난 것들. 눈 내리는 밤에 원수를 찾던 전청선이 앙록산에서 된통 헌줄이 나고 섣달 그 몸에 술을 마시려던 조심원이 주점에서 새로운 것을 사기네. 원수를 찾아왔다는 두 사람은 서천팔마의 셋째 전청선과 여섯째 여우이고, 이들이 찾는 원수는 황영극이다. 이들은 황영극과 원수가 된 지 이미 오래이나 그가 동해 삼선 현진자의 제자였기에 감히 어쩌지 못했다. 그런데 2년 전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황영극이 사형 제갈경하와 사부의 명에 따라 각기 단로를 지키며 수행하던 중 마음가짐이 흐트러져 주와 인마에 빠졌다. 그 결과 7일째 되는 날에 단로가 부서지는 바람에 수년간 천하 명산을 찾아다니며 구한 신묘한 영약을 못 쓰게 되었다. 현진자는 본래 속세의 번뇌에 얽매여 규율을 어긴 제자를 엄벌에 처했으나 황영극이 그간 성실했던 점을 감안해 문화에서 쫓아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당시 제갈경하가 대신 나서서 황영극의 비검을 회수하지 않도록 간청했다. 황영극이 사부의 명으로 각지를 돌아다니며 영약을 구하는 동안 사파와 원한을 맺은 일이 적지 않으니 스스로 목숨을 지키려면 반드시 비검이 필요했다. 사형 덕분에 비검을 지킨 황영극은 3년 동안 홀로 수련에 매진하면서 자신이 망친 단약 제조에 필요한 약초를 구하기 위해 다시 천하 명산을 찾아다녔다. 약초를 모두 구비하는 대로 믿을 만한 선배 검선을 찾아가 사부를 설득해 달라고 부탁할 생각이었다. 현진자를 설득하려면 제수명이나 숭산이로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제수명은 규율을 매우 중시하기에 간청이 통할 것 같지 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장미조사부터 현진자와 제수명에 이르기까지 두 세대를 아우르며 아미파와 친분이 두터운 추운수가 적격이었다. 하지만 그 괴팍한 성미를 익히 알기에 직접 부탁할 자신이 없었다. 한참 고민하다가 일찍이 망년지교를 맺고 친분을 쌓은 철사가 추운수와 인연이 깊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서둘러 약초 수집을 마무리해 비밀 장소에 잘 숨긴 후 철사를 찾아갔다. 그러나 철사는 운남과 귀주 일대로 유람을 떠나고 없었다. 낙담하며 돌아서는데 역시 철사에게 도움을 청하러 온 조심원과 마주쳤다. 척 봐도 근골이 훌륭한 데다 질범의 제자라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 질범이 사숙인 고행두타와 형제처럼 가까운 사이니 혹여 철사와 추운수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최후의 방법으로 조심원을 앞세워 질범을 찾아가면 될 것 같았다. 질범을 통해 고행두타에게 사부를 설득해 달라고 간청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조심원도 서천팔마와 원수가 아닌가? 황영극은 오래전 청라산에서 약초를 캐다가 서천팔마의 넷째 이용행과 마주쳤는데 이때 손가락을 잘린 이용행이 최근 들어 원수를 갚으려 혈안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이 때문에 늘 긴장하고 있던 터라 조심원의 사정을 알고 동병상련을 느낀 것이다. 대화가 잘 통해 금방 의기투합한 두 사람은 함께 지내며 철사를 찾아보기로 하였다. 조심원이 짐을 챙기러 간 사이 황영극은 앙록산 기슭에서 홀로 회상에 잠겼다. 한순간의 실수로 주와 인마에 빠져 사부에게 쫓겨나고 세상에 비웃음거리가 된 후 온갖 시련을 겪어온 지난날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생각할수록 부끄럽고 후회막급이었다. 이번에 선배 검선의 도움을 받고도 사부에게 용서받지 못한다면 더는 살아갈 의미가 없으니 차라리 목숨을 끊으리라. 한창 시름에 젖은 그때 하늘에서 허공을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황영극은 눈썰미가 남다른 데다 검광이 낮게 날아 동문인 줄은 알았으나 그동안 많은 치욕을 당했던 터라 나설까 말까 망설였다. 그러나 혹시 모를 희망을 억누르지 못해 검광을 타고 따라가며 큰 소리로 불렀다. 잠시 후 검광이 멈춘 곳에서 두 사람을 만났다. 한 사람은 사형 제갈경하이고 다른 한 사람은 풍채가 좋고 기품이 흐르는 중년 남자였다.
뜻밖의 사형을 만난 황영극은 따라오기를 잘했다고 생각하며 크게 기뻐했다. 제갈 경화는 중년 남자가 얼마 전 추운수의 제자가 된 주순이라고 소개했다. 주순은 입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스승이 워낙 고수인지라 이미 수준급 실력을 갖춘 것으로 보였다. 간단히 인사를 나눈 후 황현극이 방금 고민하던 일을 털어놓았다. 그랬군. 한데 조만간 대대적으로 자운사를 소탕할 계획이라 선배 후배할 거 없이 동문 전체가 정신이 없네. 주사제가 얼마 전 형산 정상 홍사에서 주령추륵했고 덕분에 추운수 어르신이 망가진 취사숙의 검을 고치셨다더군. 난 장모님 명으로 추운수 어르신을 뵙고 돌아가는 길인데 감사하게도 주사제가 배웅을 해주던 중이었네. 비검 고도를 낮추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악록산 기슭에 서 있는 사람이 자네와 너무 비슷해서 막 내려오던 참이었어. 자네 비검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내가 제대로 봤구나 싶었지. 그런데 지금은 빨리 사부께 보고드리고 또 가야 할 곳이 있어서 여유가 없네. 철사도인은 귀주에 가셨다고 하니 독충이 많기로 유명한 알룡이나 정풍 쪽으로 가면 찾을 수 있을 거야. 사부는 자네가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시네. 말씀은 없었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듯하니 추운수 어르신의 도움을 받는다면 문파로 돌아오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을 거야. 그간 약초를 구하느라 고생이 많았을 텐데 여기저기 돌아다니다 잃어버리기라도 하면 얼마나 아깝겠는가? 내가 미리 가져다 놓겠네. 이렇게 주 사제와 인연이 닿았으니 자네는 어서 가서 추운수 어르신을 뵙게나. 제갈 경화가 주순에게 황영극 일을 부탁하고 이제 혼자 가겠다며 작별 인사를 한 뒤 금색 검광을 타고 높이 날아올랐다. 주순은 예법보다 상대의 의사를 중시하기에 굳이 따라가지 않았다. 황현극이 본인이 머무는 절로 주순을 데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뜻이 아주 잘 통했다. 앞서 조심원이 보따리를 챙겨 돌아온 것이 바로 이때였다. 황현극은 아직 조심원과 깊은 사이가 아니라 지난 과오를 말하기가 꺼려져 말을 멈추었다. 다행히 눈치 빠른 조심원이 자리를 피해준 덕분에 남은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이야기가 끝날 즈음 주수는 추운수를 만나게 해달라는 황현극의 부탁에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이 바로 출발하려고 밖으로 나갔으나 조심원을 찾지 못해 쪽지를 남기고 형산으로 떠났다. 한편 전청선과 여후는 산에 데려가 재미를 볼 방반한 계집을 물색할 겸 장사로 유람을 떠났다. 그런데 도착하자마자 사질 서학을 만났다. 사부의 원수인 조심원을 찾아내 내년 단후에 청라산으로 오겠다는 약조를 받아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청강검으로 넷째 사백의 약지를 베고 여섯째 사백과 일곱째 사백에게 진소추를 휘두른 놈이 있지 않습니까? 황현극, 그놈이 악록산 기슭 허름한 절간에 숨어 있습니다. 해묵은 복수심이 끓어오른 전청선과 여우는 얼마 전 위풍당에게 배운 검술과 유사한 법수를 믿고 곧장 악록산으로 달려가겠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그러나 서학은 서두르지 말고 혹시 대단한 조력자를 대동하지 않았는지 적의 상황을 잘 살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전청선은 크게 조급하지 않았으나 여우는 한시가 급했다. 그는 손을 쓰기에 앞서 일단 배부터 채우기로 하고 대신 서학에게 당장 동정을 살피고 오라고 명했다. 두 사람은 주점에 거처를 정하고 기녀를 불러 술과 음식을 즐겼다. 이때 어여쁘고 가무가 뛰어난 두 기녀에게 홀딱 빠져 청라산에 데려가기로 마음먹은 후 일단 원수를 갚으러 떠날 채비를 하였다. 그런데 밤이 깊도록 서학이 돌아오지 않았다. 처음에는 조금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다음날 저녁이 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아무래도 적에게 당했구나 싶어 분한 마음에 직접 나서기로 하였다. 하지만 음욕을 참을 수 없어 일단 밤늦게까지 실컷 여색을 즐긴 뒤 검광을 타고 악록산 기슭으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바로 절에 들어가 보았으나 등불만 켜져 있고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다시 밖으로 나가 주변을 살피던 중 벼랑간 정신없이 따귀를 얻어맞았다. 상황이 심상치 않아 도망치려 하였으나 이리저리 아무리 방향을 바꾸어도 강한 기운을 뚫을 수가 없었다. 아무래도 천라지망에 걸린 것 같았다.
나무 앞 바위에 앉으려고 할 때 얻어맞기 시작했으니 암개를 쓴 자가 그 주위에 숨어 있으리라 생각했다. 그래서 나무 앞으로 돌아가 요법으로 상대하기로 하였다. 하지만 한참 주문을 외워도 음화를 일으킬 수 없었다. 도망칠 수도 없고 요법도 통하지 않자 덜컥 겁이 난 두 사람이 나무 신령에게 싹싹 빌기 시작했다. 언뜻 사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다른 속셈이 있었다. 사죄하는 척하며 낌새를 살피다가 빈틈을 포착하는 즉시 그들의 절기인 오기음풍정을 날리고 비검을 뽑을 작정이었다. 두 사람이 한창 중얼거리는데 나무 뒤에서 피식 비웃음이 들렸다. 정말 나무 신령이 나타났나 싶어 머리가 쭈뼛 섰다. 하지만 약삭 빠른 전청선이 누군가의 속임수임을 눈치채고 주위를 유심히 살피던 중 나무 뒤에서 삐져나온 조심원의 옷자락을 발견했다. 잠시 못 본 척 사죄를 이어가다가 불시에 왼손으로 오기음풍정을 오른손으로 비검을 동시에 날렸다. 조심원도 피식 소리에 놀랐지만 일단 들키지 않았구나 생각하며 안도했다. 그런데 갑자기 녹색 불덩이와 누런 빗줄기가 날아들었다. 앞서 누군가에게 혈도가 찍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어 눈을 감고 죽음을 기다렸다. 다음 화에서 이어집니다. 더 좋은 콘텐츠를 제작하기 위하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